안녕하세요. 오늘 3월 18일 완초수 시간이 돌아왔고요. 저희는 지난번에 하던 함수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유를 할게요. 음,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되게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대해서 좀 재밌게 얘기해 봤고, 오늘 저희 그 합성함수 얘기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아, 합성함수. 네. 예, 거기 들어갈 네. 차례입니다. 잠깐만, 뒤에 혹시 합성함수 관련된 예제가 좀 있는지, 아, 제가 좀 보고 왔는데 아래에 있습니다. 역시 예습쟁이. 네. 예. 뒤에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예제들을 빨리 저희가 클리어를 하고, 합성함수를 들어가서 합성함수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갈까요? 먼저 조금 얘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합성함수. 짠. 음. 중간에 합성함수, 어, 잠시만요. 이 부분에 합성함수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이건 뭐죠? 역함수 내용입니다. 역함수에서, 이거 항등함수 되는 거, 그거다. 합성함수가 여기 내용이 있는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이게 근데 예제 없이 얘기하기 힘들지 않나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그냥 가볍게 음.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준비하셨군요. 잠시만요. 음. 공유하실래요? 뭔가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타블렛 인식기. 꽤, 이렇게 가면 빈 공간이 좀 생겨. 음, 이렇게 해서 하얀 공간을 음, 좀 만들어 아,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저희가 이제 보통 함수를 얘기할 때 음, 이렇게 어, 집합 하나와 집합 하나를 정해놓고서 여기에 이렇게 대응 관계를 만들어서 음, 이 대응하는 관계를 저희가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함수의 합성은 이러한 집합이 하나 더 존재를 해서 어, 이렇게 집합이 3개 이상이 되고 관계가 2개 이상일 때 이 관계들을 각각 이제 함수라고 두고 여기 나와 있는 합수의 합성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관계가 gx라고 하면은 이쪽 관계를 fx라고 하겠죠.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함수가 쭉 대응이 될 때 우선 제일 첫 번째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가 두 번째 있는 집합의 원소로 대응이 돼서 그 관계가 이제 gx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두 번째 관계인 fx를 거쳐서 세 번째 집합으로 대응이 되면은 이것이 함수의 합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읽어보면은 G의 영역을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해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래 예시에도 나오겠지만 뭐 fx가 ex고 뭐 gx가 뭐 x 플러스 1이다. 근데 이런 식에서는 우선은 gx를 먼저 대응시켜서 이제 x 플러스 1을 먼저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fx를 이제 대응을 시키기 때문에 대응시킨 이 x 플러스 1을 fx로 집어넣어서 y는 이 x 플러스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함수를 식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합성함수는 이따가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더? 더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함수의 합성은 사실 음,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합성이 곧 새로운 함수인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함수를 합성할 때, 정역이나 음, 그 치역의 그 음, 값의 범위를 신경 쓰면서 음, 그게, 어, 그 조건이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음. 될 것 같아요. 합성을 해도. 맞아요. 합성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보고, 이거 함수 치환도 하거든요. 막 얘를 뭐 hx다 이렇게 치환하자. 이런 식으로 네, 해갖고, 그냥 하나의 함수로 어, 나타내기도 하고, 네.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뭐 음식이 만들어지면 그 물건을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 겉포장을, 속포장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겉포장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어떤 불량품이 있으면 그 불량품은 이제 음, 포장이 안 되고 다른 파트로 넘어가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체의 과정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합성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표시해가지고 그 공정 자체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공장 자체를 함수들의 조합인 합성 함수 거대한 덩어리로 음, 비유를 드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 공정 하나하나가 함수고, 그 다음에 공장에 있는 공장 자체가 이제 합성 함수 자체가 될 수 있고, 공장을 또 하나의 함수로 두면은 뭐 물류 유통이라던가 기타 소비자가 소비하는 그런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또 그걸 또 함수로 줄 수 있고 해서 함수라는 정의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무한히 확장이 된다면은 합성 함수는 이제 계속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 모닝 루틴을 일종의 함수로 제가 비유를 들었을 때 저번에 고영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 그뭐 수학적 언어와 그 일상적 언어를 약간 혼동한다? 약간 그런 뉘앙스이셨던 것 같은데 정확한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그 우주 전체가 그냥 함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런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합성함수 우주선 잠깐만 조금만 얘기하고 더 있는.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어, 것 같습니다. 우주 자체가 함수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어떤 영감에서 떠오르셨는지. 물론 그 엄밀하게 증명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물리 법칙이 물론 그 물리 법칙이 세계 그 자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이 세상을 기술할 때 모델링할 때 물리 법칙을 쓰잖아요. 물리 법칙도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 있고 물리 법칙으로 작동하는
자연 세계, 또 함수, 그리고 그 뭐 우리 은하 안에서 작동하는 것들도 다 함수고, 태양계도 일종의 함수 집합인 것 같고, 지구에 있는 문명들도 일종의 함수이지 않나? 그 뭐 생명 하나하나도 함수 기계로 볼 수 있고. 아, 되게 재밌는 설명 같습니다. 저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전 물리학이 있고 양자 역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고전 물리학적인 법칙만 있는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히 진리인 줄 알았고,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종교라던가 문화 같은 것들이 발전을 했는데, 기술 수준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면서 저희가 양자역학이라는 어떤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됐죠. 물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측할 수 있음으로써 이제 어떤 함수, 최소한의 함수인 줄 알았는데 그 함수 안에 더 작은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혹은 음, 새로운 대응 관계를 네. 발견을 해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발견이라는 게. 함수 hx가 최소 단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함수가 분해되어서 fx와 gx로 분해되었다. 약간 그런 네. 느낌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작은 함수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세상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똑똑해질수록 더 안에 작은 최소한의 법칙이라던가 어떤 입자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닐까. 윤신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런 상태가 제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그게 어, 함수, 이제 모든 걸 함수로 봐지잖아요. 이제 막 과학이 발전하니까 지금 막 뇌도 다 분해를 해갖고 얘네들이 신호가 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뇌를 다 분석할 수 있고 이걸 다 복제해서 AI로 만들 수 있고 그 얘네들의 관계를 다 밝혀낼 수 있다라는, 인간의 기술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기계적으로 모든 걸 다 막 만들려고 하고, 그 사이에 어떤 되게 뭔가 신비적인 거나 약간 어눌한 거나 뭔가 이렇게 모르겠는 그런 불가사의한 영역 같은 게 어, 없어지는 느낌이 막 들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그래요? 어. 인간이 달도 정복하지 않았고, 그 음, 뇌도 정복하지 않아서 모르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음, 이런 음, 것도 미지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음. 모든 우주의 모든 정보를 정복하기에는 여전히 인류가 음,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분들과 이제 얘기가 통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모든 걸 다 그렇게 약간 되게 지식과 어떤 그 마치 그 지식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근데 요즘 더더욱 이제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지잖아요. 현명해지는 게 아니고 지적으로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지식 접근 가능성이 좋아지니까 좀 약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너무 숨막히고 좀 싫습니다. 저는 이번에 네, 먼저 말씀하세요. 채널지니끼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뭐 리만 가설을 풀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리느니,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는 펀딩을 받을 때나 어, 유효할 수 있지만 학문하는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고, 그리고 그뭐 PNP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 컴퓨터로 다항 시간 안에 뭐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그게 뭐 현대 수학의 어떤 개념인 것 같은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음. 그 전체 집합 안에 어, 수학 문제가 있고, 그 안에 풀 수 있다고, 아니 어쨌든 수학 문제 안에 있고, 그 안에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 전체 집합 구조에서 보면 여전히 머신러닝의 한계가 확연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인간의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다? 우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과장하는 거는 좀 거북하다라는 음, 입장이에요, 저도. 저는 약간 두 분의 말씀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최혜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복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걸 상상이라던가 어떤 신비의 영역으로 놔뒀는데 그게 정복된 걸 말씀을 하신 거고 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있고 음, 인공지능도 약간 사람들이 너무 잘 모르니까 또 맹신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을 음, 너무 과신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맹신하는 걸 그 머신러닝으로 선도하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마케팅 목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수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그 모를 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돈과 명예,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예전에 그 인공지능 박람회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을 인터뷰를 해보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가지는 어떤 기술 직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도 있고 데이터 과학자도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도 있고 이제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직군을 사람들이 스티커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송한 과정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가장 어렵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어렵냐, 아니면 데이터를 가공하는 게 어렵냐, 아니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 거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게 가장 어렵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압도적으로 스티커가 붙었던 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던가 이제 빅테크 기업 같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을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같은 환경은 이제 어떤 기업 정보라던가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모으기가 힘들고 또 그게 또 비밀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인공지능의 모델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학습시킬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제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방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학습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라던가 이제 그런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물리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실에 가보면은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도 잠깐 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한 번도 꺼지지 않고 이제 가동이 되려면은 거기 에어컨이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전기도 이제 합선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거기서 이제 상주하면서 컴퓨터가 꺼지지 않게끔 관리하시는 분도 계속 계시죠. 저도 그 일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일단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 인력들 자체도 굉장히 힘들게 그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제 또 좀 돈이 많이 없는 그런 우리나라 또 회사라던가 그런 곳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뭐 그걸 이제 뭐 자동화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편하게 관리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많은 한계 지점이 있고 그걸 극복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요. 그럼 차차 얘기를 하고 그
저희 이제 또 예제를 해나가는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3번? 음, 예제 1번 해볼까요? 네, 한 분이 나서셔서 좀 문제도 읽어주시고 좀 풀어주실까요? 제가 1번 네. 하겠습니다. 음, 다음 관계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또한 관계가 x에 대한 y의 함수를 나타내는지 결정하시오. 그래서 이제 음, 관계가 이제 x에서 y에 대한 이제 함수니까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숫자들이 x일 겁니다. 그래서 3, 4가 있고요. 3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y는 5, 8, 1이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5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4에서 8로 대응이 되고 마찬가지로 3에서 5로 대응이 되는 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이제 처음 그 시작하는 그 원소가 시작되는 그 영역이고 치역은 대응되는 전체 집합에서 이제 대응되는 부분만 따로 이제 뽑아낸 이제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정의역은 이거고 치역은 이게 됩니다. 솔루션이 네, 맞나요? 저 지금 솔루션을 찾고 있는데 잠시만요. 근데 함수를 나타내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 네. 네, 함수를 나타냅니다. 왜냐면은 x의 값이 정해졌을 때 하나의 y의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아, 네네, 말씀해 주세요. 3,5가 두 개잖아요. 네네. 저게 좀 미심쩍단 제 말이죠. 생각에도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하나를 솔루션을 보니까 왠지 3, 잠깐만, 정의역은 3, 4, 치역 5, 8. 음, 정의역에 중복된 X값이 존재한다는데, 음, 근데 3,5가 똑같은 게 중복되면 같은 걸 두 번 적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근데 집합에 음, 원소가 중복될 수가 없잖아요. 왠지 맨 마지막 3,5를 3,8이라고 쓰, 되어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 가끔 저희 그 오타가 조금 있거든요. 이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3,8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이것은 함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 솔루션이 함수가 아니다입니다. 아, 함수가 아니다. 네. 근데 조금 이게 진짜 약간 오류인지 아니면 저렇게 같은 게 두 번 나와도 함수가 아닌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3,8이더라도 정의역에선 다 단사를 했고 이렇게 대응되고 이쪽이 비어 있다고 해도 음, 이 관계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화살 두 개 보냈으니까 3이. 하나만 이렇게 됐네요. 음, 아,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중복이면 상관없지 않나 싶어서 그냥 3, 5가 두 번 적힌 거면 음, 음, 저 말씀대로 오타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따가 GPT한테 끝나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남겨두고요. 그러면 예제 2번, 예제 2번도 정의역 치역 구하고 어, 함수를 나타내는지 결정하시오. 2, 3번 다. 음, 또 다음 분이 해주실까요? 음, 뭔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확실히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두 번을 썼으니까요. 근데 이런 지금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두 개를 쏘는 경우를 비유적인 상황을 들어서 좀 혼동이 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서 음료수를 뽑잖아요. 네, 근데 이 자판기 금액이 그 음료수마다 다 상이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동일한 금액을 넣고서 그 자판기에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의 음료들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대응을 시키긴 하는데 그 서- 동일한 가격의 음료수가 두 개 이상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그 상황 자체는 지금 윤 선생님께서 초록색 화살표를 그려주신 그 상황이랑 똑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지 하나로 대응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가격이 똑같은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음료수를 고른다는 함수가 있다면은 그 상황 자체는 이제 함수가 되지 않는 건지 약간 혼동. 음, 그거는 반사를 안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됐고 그냥 머릿속에서 관념으로만 존재하잖아요. 아, 그쵸. 아직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근데 잠깐 진행을 하시면 제가 뭔가 스크린샷을 올리고 싶은데 말씀 나누시고 예제 3번을 풀어주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크린샷을 지금 좀 올리기가 제가 뭔가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 사이에 예제 3번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한번. 교수님 차례이신가요? 네, 정의역이 0이고, 치역이 0이고, 제가 이거 잘못 그려서. 1대1 대응을 하니까 함수인 것도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스크린샷에 그 풀이를 조금 올렸거든요. 솔루션 예제 1, 2, 3번에 대해서 그걸 조금 보면서 근데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x는 0에서 두 개의 다른 y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의역에 중복된 x값이 존재해서 함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예제 1번도 아, 이게 오타가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면 네. 이건 함수가 아닌 게 아닌가? 그냥 그러면은 음, 이게 저희가 이제 정의역이나 이제 공역이나 전부 다 어쨌든 집합이잖아요. 음, 근데 지금 이 중복됐다는 것 자체는 원소가 중복됐다는 얘기고 음, 정의역 자체, 그러니까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 함수 이전의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음. 동의합니다. 전 또 약간 얼핏 드는 생각에 그냥 이게 정말 기계적인 입장에서 정의역에 같은 값이 두 번 나오면 기계의 관점에서 무조건 함수가 아니다. 그 뭐에 대응하든 말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씩 단사한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음, 3, 5는 만약에 집합에 원소가 하나씩 있더라도 두 번 쏘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음, 제 생각에는 애초에, 어, 그 이유 이전에 일단은 함수가 성립하려면 집합이 성립해야 하잖아요. 음, 거기서 이미 에러가 났기 때문에 그 음, 이유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음, 음, 어, 다음을 구하시오. 그걸 구하라고 합니다. 음. 왼쪽처럼 써 있는 건 저는 한국 교과 과정에서는 저렇게 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도 있고. 표기야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어떻게 하든 네, 상관이 없는 거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음, 요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음, 일단 맨 위에 거는 fx와 dx를 그대로 더하는 걸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잠시만요. 약간만 옆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음, 네, 여기 적으면 3x 플러스 2가 될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는 fx에서 마이너스 gx를 해주면 음, 음, 마이너스 x가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이게 곱하기로 음. 정의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2x 플러스 1 네, 요거를 전개해주면 2x 제곱 플러스 3x 1 고요 네, 여기는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마지막 거는 gx는 0이 아니다를 표기를 해주네요. 분모. 네. 네,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음, 음, 네.
좋습니다. 뭐 더 질문이 있는데, 질문하실게요. 여기서 그러면 네. 지금 이거 제목이 함수의 연산인가요?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연산을 4번 했는데, 음. 이 4가지 경우 모두 함수의 합성은 아닌 거죠.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함수의 합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그러니까 함수의 합성 안에 함수의 이제, 그러니까 함수를 합성하는 방법이 함수의 연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fx랑 이제 gx를 더하고 fx랑 이제 gx를 빼고 하는데, 이제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이제 성립하기 때문에 음, fx와 gx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이제 성립을 합니다. 음. 근데 fx와 gx를 이제 빼는 것 자체는 서로 이제 바꾸면은 이 함수 성립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을 할 것 같고, 나누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음, 역함수가 이제 그러니까 그 역함수의 성질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연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다고 함수의 합성인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번째 게 약간 헷갈렸는데, 네. 이 기호가 점이 곱하기 기호인 것 음, 같고, 우리가 함수의 합성에서 봤던 게 서클이 따로 있었던 것 음. 같아서, 그 fx의, 잠시만요. 여기 자리에 gx가 아예 들어가는 게 함수의 합체되는 것 같고, 얘네들은 fx와 gx를 따로 가지고 연산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그냥 분들은, 합성에 대한 그런데, 정의가 그런 것 같아서, 음, 네. 그러면 지금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음, 함수의 합성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강제로 gx에다가 fx를 넣어서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음, 음. 제가 함수를 합성, 근데, 강제로 넣을 수 있다? 음,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x에다가 fx를 넣는 건데, 음, 그러면 애초에 아예 다른 연산이 되어버리니까, 음. 4가지 경우 모두 함수의 합성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뭐,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제 함수의 합성은 합성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예제 4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함수도 사칙 연산 가능하구나. 뭐, 함수를 사칙 연산하라고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 음,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fx, gx 어 그냥 있으면 함수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냥 이런 계산을 할 때는 fx나 gx 자체를 함수로 막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x를 갖고 있는 어떤 식, 이제 x를 또 갖고 있는 어떤 식, x에 대한 두 가지 식을 더한다. 그러니까 그냥 fx 자체를 x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 식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게도 이제 문제를 풀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함수라는 대응관계를 생각하지 않고도 그렇게도 많이 사용하죠.
하니까, 어, 네, 연산을 할 때 이렇게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조금 아까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음, 이제 함수의 연산과 합성함수가 헷갈렸던 이유는 음, 두 개 이상의 함수가 만나서 관계를 이루는 것 음, 때문에 음, 유사성이 느껴져서 음, 헷갈렸던 것 음, 같고, 함수의 합성은 하나의 함수에 있는 결과값이 다른 함수의 음,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관계가 되기 음. 때문에, 하지만 함수의 연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결과값이 나와서 연산자로 연산이 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네, 만약에 또 말씀. 함수 연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함수의 합성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을 뭔가 것 같습니다. 같은 결과를 가지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음, 굳이 음, 만들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음, 같은 한번 결론이 만들어 나오더라도 보시죠, 숙제로. 그 같은 식이 나오더라도 함수의 합성의 정의를 만족해야 하니까 음, 음, 그 이삭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더니까 어려운 걸 농담입니다. 말씀하시네요. 농담입니다. 아,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중에 한번 음, 약간 산책하며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는 예제 5번을 해볼까요? 예제 5번? 아, 그 밑에 문제가 더 딸려 나왔으니까 어, 문제 이렇게 됩니다. 음, 음, 잠깐만요. CX가 뒤에 더 있나 볼게요. 예제 5번은 5번이고 표리 5번과 6번이 분리된 문제니까 5번만 이렇게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음, 어, 일단 문제부터 읽고, 피리트론이라는 물 필터 제조업체의 월 고정비는 10,000달러이고 가변 비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X는 한 달 동안 제조된 필터 수를 나타낸다. X 필터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총 월간 비용 CX를 구하시오. 음, 그러니까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CX입니다. 그리고 어, 제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건 비용인데 비용은 고정 비용이 있고 가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 고정비는 10,000달러라고 했고 가변 비용은 VX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그래서 이제 음, 이게 이제 비용에 대한 식이고 여기서 지금 x의 값이 이 범위인데 구체적인 하나의 값으로 픽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저는 값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루션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음, 이렇게. 그러면 이어서 6번도 또 한 분께서 나서셔서 해볼까요? 음, 더 크게.
이건 앞에 문제랑, 음, 앞에 문제랑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게 지금 퓨리트론이라는 키워드가 동일하게 중복되는 네. 거 봐서 이게 같은, 조금, 뭐, 괜찮으시면 이 수익, 상태로 주겠습니다. 네, 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구하는 네,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삭송네님 혹시 음, 뒤로 가기 해가지고 지우신 거를 다시 맞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컴퓨터한테 계산을 맡기고 싶은 복잡한 식입니다. 우선 PX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X에 만을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음, 모두 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계산했을 때 25만 원 나왔습니다. 음. 이럴 땐 이제 다른 분들의 계산을 기다리고, 음, 다른 분들 얼마가 나올지. 음. 혹시 여기 좀 적어서 해봐도 네,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X. 중간에 계산이 어디가
틀렸나 보고 있는데 잠시만 한번 다시 볼게요. 아, 네, 저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지금, 어, 음, 그 답들이 다르고, 여기 솔루션에 나온 답도 다른데 저는 솔루션에 나온 답이 좀 틀린 것 같고, 음, 그, 또 다른 분들의 이제 여러 답들을 비교해 가며 이럴 때는. 저는 5만 원, 다시 계산하는데 5만 원 나왔습니다. 저도 그 이동주 선생님 써주는 거 보면서 눈으로 풀어봤는데 5만 어, 원으로 떨어지긴 손으로 합니다. 풀어야죠. 근데 살짝 오게티가 있는데 여기에 어,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10x인데 10이라고 어, 오게티. 어, 그리고 계산은 맞으셨고. 네. 어, 네, 감사합니다. 그 RX에서 CX를 빼는 아이디어가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음. 이 선생님이 오라버님도 5만 원 네. 나오셨나요? 아, 전 사실 다른 거라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음.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솔루션에 보니까 PX를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고 이제 숫자 대입한 것까지 똑같은데 약간 솔루션에 있는 계산이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왜 계산이 자꾸 틀리는지 이제 너무 쉬운 걸 하다 보면 그 이 만드시는 분께서 이렇게 그냥 계산을 그리고 이게 타이핑을 이 수식을 막 타이핑을 하다 보면 막 타이핑을 하고 답까지 적고 그런 게 되게 음,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솔루션의 답이 8만 6천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5만 원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최근에 데스모스를 알게 돼서 네네, 데스모스 음. 그림 그래프를 그리고 계셨나요? 그려봤는데, 그래프? 네, 그래프 네. 채팅에 지금 메시지. 아하. 아, 예, 그러면 데스모스에서 X에다가 만 넣어보면 그 그래프에서 찍어줄 텐데요. 5만 위로 지금 딱 되어 있어요. 그래프 그려져 있어요. 네. 5만 만일 때, 예. 맞습니다. 만 콤마 네, 5만 네. 이 점을 지나니까. 데스모스라는 정말 편리하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 분명한 그것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울프라 말파인가? 그것보다 좋은 건가요? 그건 안 데스모스? 써봐서. 저 그래프 그리는 거 유명한 게 데스모스랑 지오지브라가 있는데요. 네, 저는 둘 다 학생들은 그거 두 써봤는데, 개를, 네. 네, 둘 다 써봤는데, 지오지브라가 기능을 훨씬 많이 제공하는데, 직관적이기에는 데스모스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두 개만 써봤습니다. 5만 원입니다. 뒤에 네, 뭐가 5만 있는지 원. 잠시 보고, 저희가 합성함수,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요? 합성함수부터는? 아, 네. 일단 아쉽지만.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음. 이동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까 음. 인사를 못해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레코드를 저희 오늘 함수 합성함수 얘기하면서 저희가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함수 예제 초반부 풀어봤습니다. 레코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